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LB 그룹주 및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HLB 그룹주가 미국 FDA와 미팅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FDA가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HLB 제약이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뒤따라서 HLB와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HLB가 직전 고점을 넘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항받았고 3월 달과 4월 달에 지지받았던 자리, 그 부근이 1차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FDA 승인 불발되면서 하한가를 갔었는데 하한가 직전에 지지 시도가 나왔던 자리 부근이 2차 저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HLB 제약이 선도주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HLB 제약도 지난 4월 달에 지지받았던 자리와 하한가 직전에 지지받았던 자리, 그런 자리가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HLB 생명과학이 3등주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를 겨우겨우 들어갔고 막판에 여러 번 풀렸습니다. 3등주는 기본적으로 상따를 하는 것이 아니죠. HLB 생명과학은 본장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 외에서 1.8% 하락했습니다. 지난밤에 테슬라가 10%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실적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에 ESS 관련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성 ST가 22%, 서진 시스템이 17% 급등했습니다. 신성 ST가 2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정고점 매물 부담이 있는데요.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 21선 우하향 중에 21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고점 매물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한 차례 매수해서 수익 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거래대금 1,500억을 수반한 대량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과거의 사상 최고가를 5월달에 돌파하고 6월달에 거기서 아랫골이 지지를 형성하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정고점 사상 최고가 36,250원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오늘 장 끝나고 23억 원 규모 79,000주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1.7% 하락했고요. 이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단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즘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단기 급락 나오는 경우 많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가 블루벨리 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7.7%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급등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저점에서 지지가 나오던 에코프로가 오늘 7.7% 상승하면서 21선을 살짝 경신한 모습입니다. 주봉상 120주 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양봉이 뜨고 있죠. 주봉상 20주 2평을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렸고요. 20주 2평을 안착하면 지난 상반기 고점 부근 60주 2평을 보러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에코프로가 그렇게 상승한다면 에코프로 BM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BM이 주봉상 전저점을 살짝 깼는데 깨고 나서 추가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랫꼬리를 달면서 전저점 위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깼던 것이 가짜고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열린 거죠. 매물 털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를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2차전지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오면서 물려있던 개인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에 원전 6개 규모의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오후장에 갑자기 튀었습니다. SDN이 선도주로 올라갔고 금양 그린파워,
S에너지 등이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SDN 일봉을 보면요. 최근에 회색선 121선과 검정색 241선이 골드가 있었고 최근 그 자리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고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이 1,400원 부근은 과거에 지지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갭을 만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었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던 그런 자리이면서 장기 평선 두 개가 겹쳐 있는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는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마침 오늘 5분봉을 보면 횡보를 하다가 한번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다시 횡보하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2시 약간 넘어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한 걸 볼 수 있죠.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서는 14시 6분에 실시간 뉴스를 올려드렸습니다. 카페 무료 가입하시고 무료 구독 누르시면 실시간 뉴스 뜨는 것을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21선과 61선이 데드가 나고 역배열인 관계에서 올라갔고 정고점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 정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고 21선 우하향 중에 올라갔죠. 혹시 21선 부근으로 눌려서 지지가 나오면 상승 조정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중 항체 전문 기업 ABL 바이오가 내년 초까지 1개 이상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11% 상승했습니다. 3천당 제약이 9%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검정색 선 241선에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올라왔고요. 오늘 정고점 부근에서 살짝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큰 박스권 흐름이고요. 주봉상 흐름을 보면요. 강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는데요. 주봉상으로도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들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강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저항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3천당 제약이 어제 신고가를 살짝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확실하게 신고가 경신하면서 장중 12%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일봉 흐름이 완벽하진 않지만 커비드 핸들의 형태이고 월봉상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었죠. 우리 어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분봉을 보면 어제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3천당 제약의 과거 습성이 신고가 급등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고 신고가 급등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신고가 급등하고 나서 추격 매수 잘못하면 또 단기 급락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매물 소화 조정 과정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국내 첫 폐암 신약 렉나자를 개발한 오스코텍이 긍정적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9% 상승했습니다. 오스코텍이 그저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어제 급락을 했고요. 오늘 다시 9% 상승했는데요. 그저께 영상에서 오스코텍이 상승하면 조정받고 상승하면 조정받는 습성이 있으니까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이쁘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지저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봉상 이 위에 저항 매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매우 리스크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10% 급등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8월 8일에 로보택시 관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최적화 라이더 상용화를 본격화하는 SOS랩이 11% 상승했습니다. 6월 25일 상장한 SOS랩이 공모가 대비 2배 올랐다가 지금 공모가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낙폭 과대 성격에서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올랐다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5일선을 넘지 못하고 장중에 5일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올라가려면 일단 5일선을
확실하게 안착해야 되겠죠. 라이콤이 장중 20%까지 급등했는데요. 전고점에서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분봉상 나온다. 반드시 분할 매도 대응해야 됩니다. 큐렉소가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대한 미국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6.6%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적극 배당 확대 기업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 및 밸류업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일봉 차트를 보면요. 최근 고점이 과거 사상 최고가 부근이거든요. 연봉 차트 보면 과거 사상 최고가에서 윗꼬리를 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도 보면 그 자리에서 지난달에 부딪힌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상 최고가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조정이 시장 대비 양호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죠. 매도세가 강하지 않고 저점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고점 사상 최고가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지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전고점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KB금융이 밸류업을 타고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장중 고점 대비로는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KB금융이 최근에 횡보 미니박스를 형성하다가 어제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 힘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분봉 차트를 보면 어제 상승 조정이 나왔고 오늘 분봉상 상승 3파가 나오고요. 정확히 상승 3파 목표치 채우면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고점 대비로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틀 급등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면 그때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개발한 슈팅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출시 당일 3시간 만에 스팀 최고 동시 접속자 수 17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14% 급등했습니다. 테크잉이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실적 증가 기대감에 11% 상승했습니다. 한중 NCS가 급발진 상황에서도 브레이크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22% 급등했습니다. 6월 24일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공모가 3만원 근처까지 내려오고 아랫꼬리 양봉을 형성하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21선이 머리 위에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고 상장 당일 시가가 바로 그 부근에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상장 첫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 음봉입니다. 저항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하스가 공모가 대비 85%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여 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스의 5분봉인데요. 오늘 첫 5분봉이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이러면 위에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고 바로 시가를 깨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주 시가 아래에 있는 종목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급락, 반등, 급락이 나왔고 전형적인 급락에 대한 반등 파동 3파 나오고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아침에 한 5분 지켜보다가 매도세가 강하구나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HLB가 FDA 미팅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시초가가 직전 고점 부근이었죠. 30분봉을 보면 오늘 시초가가 전고점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시가 대비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5분봉을 보면 급락 이후에 V자로 급반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안 빠지고 버티면 V자 반등 이후에 완만한 조정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이자 전고점을 회복했다가 눌렸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 상한가에 들어간 거죠. 매매 내역을 보면 시가 회복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정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상한가를 갔으면은 홀딩을 했을 텐데 상승을 하다가 멈칫대는 모습에 분할 청산을 했는데 상승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분할로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결국 청산하고 나서 더 올라갔지만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추격 매수 잘못하면 눌릴 때 또 손절하게 되는 거죠. CXL 테마 대장주 네오셈이
그저께 일봉 저항에서 부딪히고 윗꼬리 음봉이 나왔는데요. 상승 음봉이었죠. 플러스 7%로 마감했었고, 어제는 플러스 1%, 오늘 5일선까지 빠졌었는데요. 마이너스 5% 갔다가 플러스 4.5%로 지지 양봉이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서 8.6%나 급등했습니다. 시간의 종가가 16,130원인데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이 저항 위에서 출발하는 거죠. 내일 시가 급등 출발 이후에 이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힘들고요. 보유자는 수익 담보로 들고 있을 수 있겠지만요. 신규 매수자는 내일 아침 급등했다가 눌리는데 눌림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이 고가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추격 매수는 조심하되 양호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단타 매매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HBM 관련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세게 나오는데 CXL 관련주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고 유리기판 관련주도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가 과거 상한가 종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더니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21선 안착을 하게 되면 61선 부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YC는 지난번에 일단 관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연속 음봉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빠지고 있는 종목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DI가 지난번에 긴 윗꼬리 두 방을 만들면서 경고 신호를 냈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깨면서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작은 갭 자리까지 내려왔고 45일선, 61선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최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과거의 저항이었던 이 자리는 다시 한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품 대장주인 실리콘2가 최근에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죠. 그런데 5월 달에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이후에 돌파 이후에 지지가 있었고 그 부근에서 어제 아랫꼬리를 만들고 1박 2일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가 줄었고 오늘 장중 5.6%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요. 이런 약한 반등이 나오면 머리 위에 21선, 11선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직전의 음봉의 시가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근에서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지받았던 자리는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강하고 반등이 약하면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다시 바닥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조 대림이 어저께 저항이었던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오늘 7%까지 상승했는데요. 다시 눌림이 나왔고 눌렸는데 또 저점에서는 11선에서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세게 나오다가 3일간 조정이 나온 건데요. 이 11선을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아직 상승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3일 조정 11선을 지키면 한 번 정도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선에서 약하게 상승이 나오고 11선을 깨면 전저점 21선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3천당 제약이 어제 사상 최고가를 살짝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어제 종가를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죠.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는데 시초가 직후에 바로 매수세가 유입됐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온 것인데요. 주가가 예측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매매 내역을 확인해 보면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신고가 돌파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상승세가 강하지 않아서 분할 청산을 했고요. 계속 4848 하면서 흐름을 확인했고 마지막에 작게 손절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침 시가를 지키면서 다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에 다시 매수를 해서 분할 청산을 했고 마지막 눌림이 약하게 나오고 수정초 상승이 나오는 모습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요. 분할 청산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매도를 했습니다. 12시 반이 넘어가는 점심시간이었고 시장도 힘이 약해서 적당히 청산을 했는데 귀신같이 청산하고 나니까 올라갔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매물 소화 사상 최고가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스윙이든 데이든 매매 기회를 추적해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주도 테마 주도주를 공부하고 주도주 신고가 종목으로 초소액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20년도에 주식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우량주만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은 없고 수익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21년도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여서 장이 좋아서 얼떨결에 운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성향에 맞다고 생각한 스윙 아카데미를 개강한다는 것을 알았고 큰 마음을 먹고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후기들을 보고 반신반의하였는데 유튜브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기본 개념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접근 방법과 흐름의 예측 방향 등을 강의비가 아깝지 않도록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200% 만족하며 수강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핫쌤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소중한 경험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배운 가르침을 토대로 의지를 다하며 전진할 생각입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해보고 싶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자주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전업 투자자가 되기는 부담되지만 주식 매매에 익숙해질 때까지 본업과 병행하며 연습해보고 싶어요. 초보자는 스윙 매매로 주식에 익숙해진 후 좀 더 빠른 단타 매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HLB 그룹주,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 등이 급등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 신성ST, 서진시스템, LNF, 유진테크놀로지, 에코프로가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한국 BNC, ABL 바이오, 오스코텍, 삼천당 제약, 펩트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SDN, 금양크 림파워, S에너지, 그리드 위즈 상승했고요. 금융 지주사 등 밸류업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HLB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서진시스템, 한국 BNC 등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테크윙, 삼천당 제약, 현대글로비스, 펩트론, 신한지주, 코스피는 0.47% 상승하여 2,794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90억, 기관이 1,79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75% 상승하여 836.10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900억 순매수, 개관이 1,280억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3원 상승하여 1,389.2원.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가 1%씩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LG화학, 삼성 SDI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삼천당 제약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삼양식품, 삼성바이오, 현대오토에버, 포스코홀딩스, LNF,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삼성SDI, LG화학, KB금융,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LG화학, 삼성증권, 삼성SDI,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하나금융, HMM, LNF,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 HLB, 에코프로 BM, 서진시스템, 삼천당제약, HLB제약, 재룡전기,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펩트론, 넥슨게임즈,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에코프로 BM, 실리콘2,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펩트론, ABL바이오, 실리콘2, 에코프로, HLB.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